여러분들은 대리운전 탁송 업무 하실 때 업무용 스마트폰 어떤 거 사용하실까요? 업무용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약간 구형 핸드폰이나 잘못된 핸드폰이어가지고 불편한 점들이 많으셨죠? 저는 이제 아이폰 빠돌이 생활을 이제 고집하면서 잘못된 핸드폰으로 업무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업무하면서 좀 이렇게 불편하게 사용했던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거의 몇 년을 콜창 이제 한 개만 보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을 많이 놓치고 또 놓치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하루에 크게는 몇만 원씩 손해를 보고 또 이렇게 개선을 많이 못 했었는데요. 하루에 3만 원씩만 손해를 받아 한 달이면 거의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손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용 핸드폰만큼은 제대로 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삼성 갤럭시 폴드가 대리운전 탁송용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실 수 있게 되실 것이고요. 활용을 잘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핸드폰을 사용해서 콜을 놓치거나 손해보는 것들을 제가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이제 얘기 드릴 거는 갤럭시 폴드의 장점, 단점, 꿀팁,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남겨드릴 건데요. 폴드폰이 좋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넓은 화면, 3개 이상의 앱으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이폰은 이렇게 이렇게 한 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 기능이 없는 거죠. 일반 갤럭시 삼성폰도 2개의 화면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이 대리운전 어플은 거의 4개에서 5개 정도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계속 넘겨가면서 보기에는 이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콜이 사라지는데 넘기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3개 이상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리운전 콜은 1초도 안 돼서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잡아야 됩니다. 이어서 제가 대리운전 분할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하고 탁송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걸 보시면 초보분들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전면 화면으로 하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대리운전 할 때는 콜마너, 로지 이렇게 하나 세트, 카카오 대리, 티맵 대리를 총 2개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전면 쓸 때 예시고 제가 이제 폴드를 펴놨을 때 3개 이상 하는 것도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카카오랑 티맵은 잘 안 보기는 하는데 이제 해두면 좋습니다. 이 콜마너랑 로지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카드 뉴스로 뜰 겁니다. 요거 눌러보시면은 프로그램 사용법도 나오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그치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콜마너를 누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건 영상에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를 이렇게 누릅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 버튼을 눌러요. 분할하기 있잖아요. 분할하기 요걸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로 요거를 눌러줍니다. 0.3개 요거 요 별표 모양 요걸 눌러보시면은 홈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생기죠. 카카오랑 티맵도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이렇게 해놓고 출근하게 눌러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오죠. 2개 해놓는 겁니다. 모든 핸드폰이 가능하니까 아이폰 제외하고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운행을 할 때 지나가면서 그 지역의 콜 분위기를 보거나 도착지 근처에 왔을 때 콜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랑 같이 띄워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콜만을 잡고 있어. 티맵 대리를 띄워놓고 싶어요. 로지를 누르겠죠. 그 다음에 티맵을 눌러요. 이런 식으로 이렇습니다. 티맵을 내비를 보면서 로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운행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가로로 하는 게 불편하다 싶으면은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운행을 하거나 지나가면서 그 지역의 콜 분위기를 보거나 도착지 근처에 왔을 때는 콜 분위기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천안을 가요. 그럼 천안에 두정동을 가. 그럼 두정동 스타나이트 찍어놔야겠죠. 그거를 이렇게 미리 찍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콜마너를 이렇게 보고 있고 내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로지를 띄우겠죠. 띄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GPS로 옮겨서 두정동 스타나이트 이렇게 찍어놔요. 여기서 반경을 좀 더 넓혀보면은 오늘 토요일 분위기는 이렇구나. 내비를 손님 차에서 보고 가면서 스타나이트를 옮겨놓으면은 그 동네 분위기를 미리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미리 봐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출근해야 돼. 11시에 12시에 천안에 떨어져. 그런 시기에는 이거를 좀 이제 왁구를 잡기 위해서는 좀 분위기를 잘 봐야겠구나. 물론 12월달 셋째 주 눈 오는 날 이럴 때는 분위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소에 이제 조금 쫄릴 때는 이렇게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랑 어플이랑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미리 투르카를 잡아놔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건 요령입니다. 차로 내비를 이렇게 보고 가고 있었어요. 투르카를 미리 잡아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비를 틀어놓고 그 다음에 투르카 이런 식으로 2개를 띄워놓고
쓱 보면서 체크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할을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손님 차에서 이제 도착할 때쯤엔 투르카 미리 잡아놓고 얘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비를 보면서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탁송을 할 때는 콜마나는 솔직히 별로 안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대리 자동 들어오는 것만, 위에는 로지, 그냥 밑에는 아이콘 분할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로지, 밑에는 아이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이랑 로지도 해놓으면은 이제 탁송할 때도 미리미리 이제 GPS도 옮겨놓고 이렇게 봐야지 좋은 콜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갤럭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갤럭시 폴드를 말 그대로 접히는 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장점을 자세히 얘기 드리면은 한번 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용으로 필요한 것들은 밑에 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지도나 아니면 어플 3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넓은 화면에서 이렇게 좀 펼쳐놓고 여러 개 앱을 켜놔야지 좀 진정으로 좀 쓰는 맛이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3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3개 이상부터는 여기서 팝업을 띄워야 돼요. 팀앱들이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중간에 놓고 놓으면은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이상부터는 이런 식으로 팝업으로 띄워놔야 됩니다. 만약에 5개를 보고 싶다, 뭐 지도나 유튜브 이렇게 띄워놓고 싶다, 이걸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워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띄워놓으면 유튜브도 틀어놓고 이렇게 5개도 가능하고 지도도 더 띄울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뭐 기호에 맞춰서 저는 뭐 3개 띄워놓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제 손님과 이제 통화할 때는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화기를 뭐 귀에 대고 여보세요 막 전화 안 되는데 계속 하고 있고, 이러면은 손님이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띄워놓고 전화하는 동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손님이 전화 안 받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세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콜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보험 같은 거죠. 이 통화하는 시간도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님이랑 통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지도로 꼭 보고 계세요. 이렇게 지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있는데 위치를 본다 치면은, 아 손님 혹시 여기 그 공원 옆에 무슨 공원 옆에 아닌가요? 뭐 무슨 초등학교 옆에 맞나요? 아니면 상호명이 여기가 맞나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지도를 띄워놓고 콜도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실수를 안 하죠. 그리고 탁송 전용 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좋죠. 널찍하고 길쭉하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많은 콜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손목에 거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업무용 손목 거치대를 따로 이제 구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투명한 젤리 케이스 1-2,000원짜리 사가지고 다가 이거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손님 차에서 평소에 내비를 보거나 이제 콜을 볼 때 이 손목에 거치두고 보면 편한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되면은 킥보드가 진동 올 때 너무 아파요. 플라스틱이라서 이 손등쯤에다 이렇게 끼워 놓고요. 슬라이드로 끼우는 방식 꼭 잠가야 돼요. 잠그기 안 하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놓고 손님 차에서 이렇게 보거나 공유 킥보드 탈 때도 이렇게 보고, 공유 자전거 손님 차에서 내비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콜 볼 때도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편하죠. 공유 킥보드 타다가 많이들 다치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어줍잖게 이렇게 한 손으로 주행 이렇게 보고 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바로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를 쓸 때는 케이스를 잘못 쓰면은 이게 손목 거치대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액면 테이프를 이제 한 줄만 이렇게 해놓고, 이거 붙일 때도 여기 접착면에다가 뭐 본드도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테이핑도 한 다음에 이거를 꽉 눌러주면은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명심해서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도 방지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런 케이스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360도 케이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힌지 부분에 링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보호해줄 수 있고, 그다음 여기다 거치를 하면은 여기다 붙이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돼서 이제 빠질 염려도 안 해도 되니까 이 튼튼한 케이스를 사시는 건 좋습니다.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360도 RRE 풀커버라는 케이스입니다. 좀 가격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갤럭시 폴드를 쓰면서 단점은 없느냐, 대리운전 기사로서 느꼈던 단점을 몇 개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수리비가 정말 미친 듯이 비싸요. 제가 갤럭시 폴드 4를 썼던 당시에 실수로 이제 주머니에서 빠져가지고 몇 번 떨어뜨렸는데 요 휨지 부분이 이게 안 열려요. 이게 이렇게 안 열리면서 여기가 이제 시꺼매져가지고 터치도 안 되는 거예요. 무려 698,000원이라는 거금이 나왔습니다. 82만원 주고 샀거든요, 당근에서. 그게 한 1년 반 전쯤에 산 거예요. 수리비가 69만원이 나오니까 좀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용 핸드폰이라서 연락처가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산다면은 꼭 삼성 케어 플러스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 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핸드폰 킥보드 거치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이게 프로 버전인데 요것도 잘 되는 줄 알고 마치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되지가 않아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절대로 이 시행착오라도 괜히 해가지고 60만원 날리지 마시고 핸드폰 이 폴드 쓰시는 분들은 손목 거치대 쓰시거나 엄청 긴 거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그런 거치대 있는데 그런 거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떨어뜨리신 분들 많거든요. 제가 그 사례를 듣고 나서는 절대로 그건 쓰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업무용으로 그 핸드폰을 산다면은 좋은 제품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요거를 당근에서 샀어요. 싸게 쓰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당근으로 중고를 산 다음에 요금제를 뭐 한 1, 2만 원짜리 쓰시면은 충분합니다. 통신사 안 끼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저렴하게 하셔가지고 폴드4 같은 건 좀 싸니까 그런 거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너무 나쁜 걸 쓰면은 계속 매일매일 이제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킥보드도 중국산 타다가 넘어지면은 손해가 엄청 크고 좀 성능 좋은 걸로 멀리 있는 걸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그것도 손해란 말이에요. 그게 매일매일 한 달 풀 근무로 따지면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손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업무용 환경 세팅을 할 때는 갤럭시 폴드류로 좋은 업무 세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거치대를 잘못 사거나 제대로 된 방법들을 요런 것들도 잠금하고 이거 여기다 껴야 되고 이거 본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용 방법들을 잘못 숙지하고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갤럭시 폴드 이거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분할한 방법들도 쓰면서 또 업무용으로 고려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